네, 안녕하세요. 모토레프 신승용입니다. 카드라는 모토레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라이브든 클립이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은 김랄더님, 젤릴릴리님, 그리고 그 이하 한 8분, 10분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람보르기니의 신임 회장이라기보다는 이전 회장이었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윙켈만 회장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다들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뭐랄까 외모로도 주목을 받았었고 이슈가 됐던 분이기도 하죠. 람보르기니 이전에 이분이 뭐 피아트 그리고 메세스 벤츠에서 경력이 있으신데 사실 피아트 경력이 한 10년 정도가 있습니다. 피아트가 좀 주로 된 경력, 람보르기니 이전의 경력에서 봤을 때 피아트가 주된 경력인데 피아트가 뭐 지금이야 망해가고 여기저기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뭐 좀 이름값이 없어졌지만 120년 이탈리아 역사의 브랜드입니다. 페라리, 마세라티 등 다 피아트 산하였죠. 페라리는 뭐 독립을 했지만 1980년대, 90년대에는 진짜 잘 팔렸어요. 이탈리아 피아트 그리고 이탈리아 피아트 같으면 독일의 폭스바겐, 프랑스 르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정말 좀 잘 나갔었고 이후에 폭스바겐이 막 치고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부진을 했는데 2000년대 한 중후반 뭐 판다 그리고 500 등으로 해서 명성을 좀 되찾습니다. 그리고 딱 보는 거죠. 폭스바겐처럼 규모를 불려야 된다. 그 M&A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2000년대 후반에 크라이슬러 인수 전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었는데 크라이슬러 인수 때만 봐도 와 대박. 대박이라고 이탈리아 자동차는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후로 골로 가죠. 그룹 전체가 흔들려요. 어쨌든 그런 피아트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 이런저런 이제 벤츠 사실상 보면 벤츠에서 이 럭셔리 브랜드의 그런 맛을 봤다고 하면 피아트의 제2 전성기 시절 전성기 시절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경험치를 착실하게 쌓았다가 이 람보르기니에서 포텐을 막 터트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락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콘셉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죠. 최종적인 판매까지 담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우라칸의 탄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가 돼요. 그리고 이걸 보면 페라리나 뭐 맥라렌 보면 아직도 SUV를 안 만든다고 하잖아요. 에스턴 마틴은 이제 SUV를 내놓고 있곤 하지만 이게 시대 흐름을 보면 람보르기니가 이 당시에 이분이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초창기에는 SUV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페라리나 맥라렌처럼 SUV를 안 만든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이 포르쉐의 성공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카이엔을 팔아서 911을 만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람보르기니도 딱 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 브랜드 기조를 좀 바꾸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 SUV의 성공을 보면서 그 고성능 럭셔리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장사치처럼 판매량만 늘리고 실적만 늘렸냐, 브랜드 정체성을 흐렸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게 이분이 항상 람보르기니에 있으면서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신의 그 가장 큰 업적, 가장 큰 경영 선택 중에 하나가 아벤타도를 이제 이분이 백지 상태에서 개발 그리고 컨셉 그리고 뭐 판매 이후에도까지 끝까지 참여하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벤타도르인데 그것까지 하면서 람보르기니의 브랜드 정체성도 굉장히 잘 살렸고 그리고 그 외에 판매나 이런 브랜드의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페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격을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좀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람보기를 맡으면서 기존의 람보르기니보다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업 시킨 그런 것들에 있어 뭐 지금 댓글에도 영한 맛이 있다, 람보르기니가 페라리보다, 그런 이미지까지도 이런 브랜딩까지 다 한 분이라고 해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이분이 그 모든 면에서 최고라 하기에는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는 있긴 해요. 갸웃거릴 수 있는데, 이분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 2010년까지 람보르기니 회장을 맡다가 아우디로 갑니다. 아우디 콰트로, 지금은 모터스포츠 부문인데 모터스포츠 디비전, 아우디 모터스포츠 디비전인 아우디 스포츠로 가서 좀 행보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게, 2017년도에 아우디가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를 비롯해서 내구 레이스에서 철수를 해요. 르망 24시에서 철수를 해요. 그 전까지 아우디가 르망에서 쌓았던 그런 실적이라든가 커리어들은 어마어마한 건데, 물론 뭐 포르쉐가 들어오면서 아우디가 나갔다, 그룹 내에서 정리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철수를 이분이 결정을 하셨고,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DTM 독일에서 벌어지는 그 DTM에서도 철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그 레이스를 하기에 가장 상대적으로 저렴한 GT3만 남겨놓고 포뮬러 E에 집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 뿐만 아니라 레구 레이스에서도 전부 다 철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일에서 상징적인 DTM에서도 철수를 하는, 그리고 뭐 포뮬러 E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브랜드가 사업부 간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 폭스바겐 그룹 내에 아우디나 뭐 포르쉐나 혹은 폭스바겐 개별 브랜드가 우리나라처럼 상명하복이 철저한 탑다운 방식은 아니거든요. 보면 각 브랜드 간에 이런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 서로 협력할 땐 협력하고, 그 사이에서 자기 밥그릇은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우디 스포츠로 간 이후에 좀 행보는 저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득현님이 르망 24시에서 아우디 철수는 아쉬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젤릴리님이 포뮬러 E 말고는 돈 낭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분이 다시 람보르기니로 복귀를 합니다. 람보르기니 성공을 이끌었고 성공의 토대를 마련한 이분은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람보르기니가 또 다른 어떠한 변신을 할지는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 포르쉐보다는 살짝 그 밑에 있다고 하잖아요. 젊은 브랜드로 바뀌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람보르기니의 다음 스텝을 이끌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새로운 변화가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의 또 다른 이 윙켈만의 대를 이어서 람보르기니는 성공적으로 우르칸을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그 외에도 성공적으로 최근까지 이끌었던 스테파노 도메니칼리는 어디로 가느냐?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같은 경우에는 F1으로 갑니다. 도메니칼리 같은 경우에 못한 게 아니에요. 못한 게 아니었고, 그 최근 한 4, 5년 동안 굉장히 좀 잘 이끌었거든요. 람보르기니를 바톤을 타치를 받아서 잘 이끌었는데, 이분은 F1으로 가요. F1 이분이죠. F1으로 가시고, F1에 보면 지금 구성 자체가 이 페라리 도메니칼리 회장이 F1으로 갈 경우 페라리 커넥션이 조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뭐 도메니칼리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 F1 팀을 이끈 바도 있고, 지금 이제 장 토드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국제자동차 연맹에서 모터스포츠를 다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라리 최고 경영자이자 F1 총감독직을 역임했던 장 토드가 피아 회장직을 맡고 있고, 이
토드랑 도메니칼리랑 함께 페라리 F1 팀에서 기술 총괄을 맡았던 로스 브라운도 F1 매니지먼트 총괄 전문급, 예, 굉장히 높은 임원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최고 가장 높은 피아 연맹 국제자동차 연맹 회장직부터 F1 총괄,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총괄 이런 분들이 다 전부 다 모여서 F1을 맡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F1도 어떻게 바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 그래서 내년에 F1 캘린더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70년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좀 많이 축소됐었잖아요. 제한된 경기였는데 내년에는 23라운드까지 경기가 예고되었고 지금 쭉 대회들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F1은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다른 것들, 그리고 선수들이나 팀들, 새로 생기는 팀들도 이런 이슈들, 알피느, 르노가 알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에스턴 마틴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거죠. 에스턴 마틴도 레이싱 포인트가 이제 구단주 로렌스 스트롤이 에스턴 마틴을 인수하면서 레이싱 포인트가 에스턴 마틴으로 바꾸고 르노는 고성능 브랜드인 알핀으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쇄적인 이동, 드라이버들의 이동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F1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 한 6년 동안은 메르세데스 AMG의 너무 독주가 좀 심했기 때문에 보는 맛은 좀 있긴 하더라도 막 긴박한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지루한 맛이 있는, 지루하다기보다는 결과가 예측되는, 경기 자체는 재미가 있었지만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약간 심심한 F1에 좀 있었다면 내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이 도메니칼리 회장도 F1에 이제 갔는데 람보르기니에서 워낙 또 잘했었고 F1 페라리 팀에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분이 F1을 총괄하시면서도 경기적인 흥행, 재미를 좀 만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은 람보르기니 회장의 복귀였지만 결국엔 F1으로 아직 이어지는 이런 연관들, 연쇄 이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F1은 좀 힘들었지만 내년엔 볼맛이 날 것 같고 람보르기니도 또 다른 스텝, 새로운 점프를 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윙켈만 모리를 보고 김상현 기자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동의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그 외 댓글들 이런 것들 댓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독일의 일만 해도 보수적인데 프랑스, 이탈리아 임원들은 정장도 멋있게 입는다. 이분 이탈리아 분이세요. 이탈리아 분이시고 김랄더님, 젤리리님, 서득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내일은 제가 연차라서 점심시간 방송을 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점심시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